겸손은 다스베이다 24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단장한 박시영 대표. 네. 저희 아직 40만도 안 됐습니다.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39만 1000인데, 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뭐 효과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 그런 거 갖고 안 통하나 봐.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줘. 부탁드립니다. 자, 여론조사 꼭 전화 면접만이 독립적인 조사다. 몇 번 강조했잖아요.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돼 있다고. 근데 누가 그 방송을 봤어. 보고 나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너희들 입으로 떠들게 해줄게. 작업 좀 쳐주마. 했다고 나는 강력하게 의심해.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가끔 가다가 자기 나이를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전화면접 조사보다는 ARS 조사에서 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기계로 누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전화 면접 때도 간혹 분명히 목소리는 60, 70대인데 20대야! 이러는 분들. 김원준 총수한테 여론조사 갔는데 본인이 20대라고 얘기해봐. 면접원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아버지 폰을 아들이 개통해줘가지고 30대로 잡혔는데 실제 전화했더니 70대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안심번호를 받아보면 연령이 나와 있거든. 또 연령이 불일치해. 왜냐면 여론조사할 때 당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묻거든요. 네. 젊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어르신이 받는다. 그러면 자식들이 신청해줬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내 목소리 70대 어르신인데 나 20대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상하죠.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있는데 우리 여론조사국 조사실장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유난히 많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번에 왜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지?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20대 셀이라고 부릅니다. 20대 칸이 가장 마지막에 차거든요. 20대는 전화만 이 조사에 잘 안 응해요. 그렇죠. 네. 20대가 그래서 가장 잡기 어려운 연령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혹은 뭐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을 못 채워가지고 할당량을 맞습니다. 특히 여성, 20대 네. 여성, 30대 여성 잡기 어렵죠. 끝내 못 채우면 예상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20대가 제일 먼저 쳤어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어디다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거든. 그렇죠. 거짓 연령으로 응답한 어르신 세대가 꽤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면접원들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 예. 근데 몇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20대 남녀가 제일 먼저 차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사기관도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70대는 유난히 빨리 찼다. 원래 그리고 40, 50대가 잘 잡히거든요. 가장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연령층인데 이번에 우리한테는 40, 50대가 안 잡혔어요. 왜 거짓 연령을 하게 되냐면, 근데 젊은 세대는 지금 선거법상 100명 중에 70명만 응답을 하더라도 쿼터를 인정을 해요. 그럼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 응답한 것이 1점 몇 명의 몫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각 당에 경선할 때도 특히 거짓 연령을 응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실제 안심번호에서 받았던 연령과 해당 연령층들이 눌렀던 유권자들의 연령을 대조를 해보면 한 5%가 틀리는데 5% 중에서 아까 2%는 젊은 층으로 돼 있는데 어르신이 응답한 거. 이거는 핸드폰을 그렇게 신청했구나라고 선의로 해석하고 그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어른인데 젊은 층으로 응답한 층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 민주당에서 대부분 다 보수층입니다. 이제 경선에서. 그게 확인이 많이 됐었죠. 자, 우리 조사실장이 체감상 너무 심한데 이번엔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파악할 수가 없는데 조사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우리 전화 면접 조사상으로는 지난 5개월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9%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떨어지면 8%, 올라가면 9.5%. 움직이지 않았어요. 5개월 동안. 한 번도. 심지어는 우리 ARS에서 양당의 지지율이 딱 붙었을 때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난주 갑자기 확 붙었어요. 우리 ARS 조사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8% 격차가 유지되는데 전화 면접 조사하면 탁 붙어버렸어요.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도 다른 조사기관에서 막 40% 초반 나갈 때 우리 전화 면접 조사에는 한 32% 정도 수준에서 있었거든요. 얘도 갑자기 한 5% 올라갔어요. 다른 여론조사도 가스비 때문에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우리 전화 면접 조사가 올라가. 그래서 이거는 누가 방송을 들었어. 그래서 예. 오프라인 대기팀을 동원할 수도 있다. 내 가설입니다. 내 시나리오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진보 보수의 활성화 정도도 항상 일정이 유지됐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바뀌었고 보수 지지층도 과표집이 됐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난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찜찜함만 가지고 있다가 오프라인 대응팀도 있단 말인가? 과거에 카톡으로 전화 면접 응대 요령 뿌리고 보수를 받고 이런 루머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은 만약 그런 대응팀이 있다면 우리는 가상번호 3만 개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매번 통신사로부터. 근데 그 3만 개 속에 그 번호가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 없을까? 이 오염 가능성을 강력히 의심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는 걸까?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추적도 좀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지도 연구도 좀 해보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가 우리 방송을 봤어. 봐가지고 대응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다. 매우 강력하게. 음모론자니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네트워크로도 구멍이 없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전화 면접 시스템은 처음부터 네트워크로부터 단절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그래서 그 구축한 네트워크 담당자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뭔가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해요. 원격으로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다시 미팅을 했어. 구멍을 찾아라. 구멍이 있을지 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을 다시 뒤져보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다 갈아엎고 다시 설치하자. 이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멍을 내가 다 찾아내야 되겠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안의 관점에서 찜찜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여론조사 업계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마음 먹으면 장난칠 수 있는 시스템에 허술함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론조사 것은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말 테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잠깐만. 말 테다. 네, 이거 꼭 해야 되겠어요. 사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사를 매주 하고 발표하고 의뢰받고 그거 처리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탓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해봤더니 구멍이 있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내가 다 말테다. 여론조사 기법 중에 콜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대체 표본을 찾아서. 그래야 빨리 조사가 끝나거든요. 근데 한번 안 받은 사람한테 뭐 5시간 뒤에 또 전화를 걸고 안 받으면 또 그 다음날 전화를 하고 이게 이제 콜백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윈지코리아도 그렇고 몇몇 조사기관들이 그걸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당시에 1차로 컨택했던 데에서 윤석열이 막 한 7%, 8% 이기는 거예요. 근데 2차 콜백을 안 받은 사람한테 다시 전화하면 그 받은 사람에서 이재명이 앞섰어요. 3차에서도 앞섰고.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지지층이 좀 더 활성화돼 있구나. 그러나 투표율이 높다든가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겠구나. 그걸 우리는 느꼈거든요. 2차, 3차 콜백을 하면서.
사실 돈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 콜백을 권장해요. 조사기관들은 다. 이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스템 설계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총선 전까지 이렇게 하면 최대치로 보완 조치를 한 것이다 할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나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경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아니 지금 뭐 상업 활동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난 뺏지 않아. 그러니까 날 응원해 줘야 돼.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했었어야 하는데 돈 들고 시간 들고 보상이 없잖아. 그래서 안 했던 건데 그래서 구멍이 커 보니까 이따시만해. 다 찾아서 메꿔야 되겠어. 자, 말태다. 자, 그걸 그래서 이번에는 감안하고 전화 면접의 수치도 봐야 되고 오염 가능성을 그리고 또 마침 우리는 ARS 전화 면접을 두 개 동시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도 또 쉽게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또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더 들여다봐서 여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가상번호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연구 중입니다. 자, 근데 이걸 박시영 대표 왜 들고 왔어요? 아니 저희도 이 조사 결과 이따 뒤에 나오는데 다른 데도 어떻게 나왔는지 보려고 하는데 그 설 때 TV조선에서 유사한 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뭐 발부가 되면 국회가 어떻게 처리하냐. 그 보수 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높게 나왔었거든 그 당시에. 네. 근데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박빙이야. 저희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따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먼저 한번. 여론조사 진짜 많이 하죠. 최근에.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정당 기지율 격차가 전화 면접이 딱 붙었잖아요. 이 수치는 5개월 동안 움직인 적이 없어.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이 5%대 하락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1.6%인가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확 좁혀졌는데 ARS 조사는 안 그렇죠. ARS 조사는 그냥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은 수치예요. 또 ARS가 확 붙었을 때도 이게 확 늘었을 때도 이게 1%로 줄었을 때도 이게 17%로 늘었을 때도 전화 면접은 굳건하게 바위처럼 그대로 있었거든 5개월 동안. 이거 조선일보 이거 보도할까? 전화면접 조사를 이렇게 붙은 거 모처럼 나왔는데. 수치는 움직일 수 있지만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20대가 갑자기 쳤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이 조사업계에서 절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ARS는 뭐 거의 그대로예요. 근데 얘가 한 5% 오른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한 5%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딴 데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자 성별로 보면 남자가 7%나 올랐어. 갑자기. 여성도 오르고 넘어가서 편파 표적 수사냐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검찰이 편파 수사, 표적 수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네. 여쭤본 거죠. 이재명을 연상하겠죠 대부분. 편파 61. 근데 전화 면접에서는 49가 아니래. 큰 차이가 있죠. ARS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연동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 비토층은 편파 표적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만큼 줄어들어요. 49대 41. 편파 수사, 그 다음에 기소하면 관둬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요즘 많이 하고 당대표직. 예. 이재명 대표 기소하면 대표직 유지하냐, 마냐,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ARS에서는 유지가 높아요. 전화 면접은 이게 10%로 뒤집어져요. 물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사안별로. 뒤집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오염된 것 같은데 하는 그 흐름 속에 수치가 나오는 거죠. 보수가 과표집돼 있으니까 전화 면접이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유지됐던 그 일관성 하에서 나온 수치였으면 이 정도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모르겠어. 이걸 인용하겠는데? 보수 언론이 40.4대 50.8.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대기 탄 게 아닌가. 하도 독립적이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 바람에 내 입이 방정인가? 만약에 그런 팀이 있다면 찾아내보지 뭐. 근데 그런 거 잘 찾잖아. 자, 제일 처음에 유승민 날렸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결선 투표제로 유승민을 날린 것이고 권성동. 그 다음에 권성동도 날라갔죠. 네. 그 다음에 나경원이죠.
다 날리고 결국 김기현이 되면 그게 총선에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 출발 지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박 논란 때예요. 진정한 친박을 골라낸다며 총선에서 막 공천 난리를 쳤잖아. 김무성 막 옥새 들고 나르샤하고. 그때 폭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루트를 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인용할 수도 있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불안감이 있는 거지. 자기들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때보다 더 하지. 그때는 총선 때 잠깐 그런 거야. 지금 1년 전부터 난리가 없어가냐. 근데 또 안철수 지지율이 높아요. 아이고야. 이게 전화면접 조사가 보수가 과표집 됐음에도 불구하고 20.7대 39.3 거의 2배 차이잖아요. 보수 진영에서도 불안한 거야, 이게. 자기들은 생생한 기억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안철수 당대표가 만약에 됐다. 맨날 얘기하잖아. 비대위. 그렇지. 비대위 간다니까, 무조건. 이 난리를 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대선 후보잖아. 자기 사람으로 당을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충돌하게 돼 있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전광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뭉치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미냐에 따라 다른데 전광훈은 안철수를 밀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아니면 황교안 아니면 강신업일 텐데 김기현은 거기 밑에 장제원이 있거든. 근데 최근에 장제원한테 굉장히 견제구를 날렸다며. 그렇지. 장제원은 또 이 동원 능력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관광버스 대절의 1인자야. 그러니까 정광훈 입장에서 자기 힘을 한번 보여줘야 하는데 김기현한테 확 힘을 실어서 결선 투표 없이 확실히 끝낼 거냐, 아니면 황교안이나 강신업을 통해서 결선 투표를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몰표 힘을 확실히 보여줄 거냐. 아마 머리 좀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맞고요. 그런 거를 들으려면 박시영 TV를 들으셔야 합니다. 안철수 바람이 한 달 내내 지속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안철수 체제로 총선을 못 치르고 결국 어느 시점에 비대위로 100% 저는 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불안해서 못 견뎌요. 총선 끝나면 자기들이 꽂아나온 의원들이 아니라면 윤석열을 안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 사람을 공천에 박아야 돼요. 뭐 검사 출신의 지인들 많이 등장하겠지. 근데 안철수가 그걸 다 들어주면 안철수는 바보지. 공천권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천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나고. 그러면 안철수 잡혀가는 거 아니야? 무조건 비대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비대위로 가려면 최고위원 5인 중에 4인이 사퇴를 해야 돼요. 최고위원 4인이 윤석열 꼬붕이어야 돼. 만약에 2명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형국에서는 최고위원이 되게 중요해요, 또. 중요하고요. 두 가지 다 문제. 안철수가 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안철수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앞섰는데 당원 표심을 깠더니 한 방에 김기현이 이겼더라. 그러면 그것 또한 충격입니다. 야, 저 당원은 이상한 애들이 다 모여있구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안철수가 앞섰는데 저건 뭐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 굉장히 신경 쓰이지. 막판에 역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캐비넷을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거야. 특히나 그 안철수가 이렇게 들었잖아. 누구 보라고 들은 거야 이거. 양말. 김기현 의원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닮은 점이 있더라고. 이번에 김연경 남진 사진 찍었잖아요. 찍은 것도 잘못이지만 해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반성하지 않잖아. 시인하지 않잖아. 똑같아. 만났으면 아는 사람 아닙니까? 만나고 3분 만에 헤어졌다며. 처음 본 사람이라며, 남진 씨가. 모르는 사람이지, 씨발. 자, 전화 면접으로 물어본 게 몇 가지 있는데, 설 연휴 때 뭘 제일 많이 얘기했나?
만나고 나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나?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로 다 도배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게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난방비가 먹어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대구 경북 뭐 이런 데도 영남권도 난방비가 제일 높았죠. 예. 그리고 3위가 대출이자. 생활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이 여기 있잖아. 이거 세 개를 합치면 절반 정도는 민생 얘기하다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이거 좋은 얘기 했겠어? 그러니까 60% 이상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자, 난방비, 교통비, 공공요금 인상 결정 적절하지 않다. 뭐 당연하잖아. 이건 물어보나 마는데 아니, 명분없. 근데 잘 사는 사람이 많은가 봐. 적절하다는 게 35%나 나왔어. 이게 전화면접으로 한 거거든요. 부럽다. 저 사람들. 보수 과표집 된 상황에서 감안해야 되는 거지. 본인은 어려운데 적절하다고 답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전화면접 결과예요. 이거는 이번에 조사 문제점도 분명히 있고 과표집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종편이나 뭐 이런 데들이 계속 문재인 책임론을 때리잖아요.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는 저 얘기가 먹혔다는 얘기예요. 좋은 핑계죠. 이제 이 수치는 아까 얘기한 오염 가능성을 감안하고 봐야 하는 것이고 이건 앞으로 더 물어볼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또다시 물어봐서 계속 추적해 볼 생각이에요. 자, 이것도 전화면접에서 물어본 겁니다. 보수 과표집 된 가운데서도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네. 사실 민주당은 당내 갈등이라고 보도된 게 거의 없어. 아니 그 뭐 민주당이 길 얘기 나왔는데 뭐 출범도 못했잖아요. 토론회로 그냥. 아니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갔대. 이거 반란군을 진압하는 모양새였어. 언론 표현으로는 반 이재명 전선을 펴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다. 그것도 프레임이긴 한데 이제 사실 불편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또 가서 앉았더라고. 아이고 그 양반 참. 반면에 웃음을 머금고 누가 왔지? 이렇게 딱. 논란의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그 참 그 양반의 장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두 번째 출석한 이후에 이제 저쪽에 패를 다 읽었잖아요. 완전 여유가 생겨서 기자간담회 보셨지 않습니까? 야 정말. 예. 그러니까 머리는 참 좋아. 근데 마지막에 나경원 거가 왜 불출마 선언했다고 생각하냐?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번이지. 근데 보수 지지층은 이렇게 답해줘야 되는 거지. 당의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 요게 재밌지. 요게 못지않아 차이가 없어. 본인 지지도 하락 때문에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거 얘기하거든. 사람들은 이걸 네 번째로 생각해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으나 훨씬 더 중요했던 게 이거고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핑계를 맞다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이거 아닌가? 자, 네. 뭐 인사 한번 더 하고 가 이렇게. 네. 박시영 TV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아래층 담배 냄새, 묵은 먼지와 곰팡이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바스는 환풍기에 주목했습니다. 아래층 담배 냄새, 각종 악취, 바스로 고민 끝! 누구나 혼자서 1분이면 설치 끝! 바스 환풍구 댐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 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자, 이번에는 피고발 전문 김의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다스베이다 많이 나오셨는데 가장 큰 박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고발 당하면 박수. 근데 왜 박수를 받으시냐면요. 답답한데 맨 앞에서 싸워주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아, 맞고서도 했죠, 참. 요 사안 내용 아시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또 다른 주식,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을 주가 조작하는데 연루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뉴스타파의 보도에 근거하여 제기했다. 모든 고발은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변호사와 함께 또 준비해서 가서 스스로 방어해야 되거든요.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불려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귀찮고 번거롭고. 그거 민주당이 돈 내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되잖아.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의원님? 제가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로부터 대선 때 8번 당했고요. 고발을.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한 번, 9번. 그리고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가 해서 10번을 채웠습니다. 나도 한 대는 때려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맞고소를 무고 혐의로 할 생각이고요. 그 10번을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 3위로부터 다 받아서. 그런데 권력 서열 3위는 한동훈인 게 분명한데 1위, 2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10번을 하다 보니까 사건마다 다 변호사를 쓰기가 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좌관들이 거의 이제 변호사 수준으로 올라섰어요. 명예훼손 전문 준 변호사들이 됐습니다. 의원님,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맞아. 호래비 사정 과부가 한다고, 네. 나 법조인이야. 맞고발을 하실 수 있었던 게 또 뉴스타파가 후속 보도를 냈어요. 네. 변호사 시간이 잘 오겠지만 우리 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했는데 그런 판결을 받았다니까. 10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두 번째 2차 주가 조작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우리 기술까지 손을 대서 우리 기술을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우연찮게 대통령 부인이 20만 주 이상 거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용산에 있는 변호사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고발하면서 우리 기술이 작전주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 아니 관련된 판례도 한번 안 찾아보고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맞고소를 한번 하는 거죠. 자, 오신 김에 이재명 대표 소환되고 나서 민주당이 대응 전략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번 달에 탄핵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참았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런데 대장동 건으로 아무런 물증이나 팩트 없이 그냥 유동규의 말 이런 걸로 불러다가
같은 말 계속 물어보면서 다음날 또 부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처음에는 하도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도 뭐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짜 손에 쥔 게 없구나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그러니까 쇼를 하는구나. 지금쯤이면 돈이 나왔어야 되거든. 네, 그렇죠. 야당 대표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소환할 거면 돈 정도는 들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꼼짝 못하게. 그렇죠. 없어. 네, 뭐라도 하나 좀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없어. 꽝이야. 꽝이야.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꽝이야. 이 정도 되면 사실 언론에서 검찰 니네 뭐냐. 당대표를 불렀으면은 자 이거 하고 꼼짝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저 기자들이 검찰을 탓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뭐냐고 도대체 해야 되는데 법조 기자는 진짜 꽝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법조 출입 기자를 좀 했는데 이쯤 되면 검찰 수사의 문제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야죠. 그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무슨 우물 여기 팠다가 안 나오면 또 저기 팠다가 지금은 이제 쌍방울 가서 쌍방울도 진짜 쌍방울이 됐어요. 2개의 방울.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방북 뭐 자금 대납 또 전혀 다른 사건으로 또 넘어가고 있어서. 의원님, 쌍방울은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닙니다. 완전 돌려막기예요. 네. 참 대장동 떠들다가 청남 FC 떠들다가 아무래도 돈이 안 나거든. 변호사비 대납하다가 그것도 돈이 안 나와. 근데 북한 어쩌고저쩌고 뺑뺑뺑 돌고 있어야죠. 지랄들을 하고 있어 아주 진짜. 그러다가 다시 또 성남 FC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어 아주. 이쯤 되면 최소한 법조 기자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검찰의 바람잡이 역할만 하고 있는 거거든. 대신 요즘 한동훈 출근할 때 한동훈 도어 스태핑 해주고 있더만 이제. 한동훈 기사 계속 뜨잖아요 탑에. 그게 한동훈이 법무부 청사 출근하는 길에 그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기자들이 미리 줘서 취합한다고. 그거를 한동훈이 마치 현장에서 즉석에서 답하는 것처럼 쫙 연출하는 거거든. 그거 요즘 하고 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뭐 도어 스태핑의 실력은 대통령보다 나아 보여요. 네. 그보다 못하기는 힘들긴 하죠. 하여튼 그 도어 스태핑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기자들이 물어봐야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양반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답하면 후속 질문이 없어. 기자들이. 그게 무슨 기자야. 받아쓰기지. 왜 이러나 모르겠어. 내가 그걸로 가야 되는 건데. 한번 진짜 가보시죠. 법무부 청사 앞에 가서 저 뒤에서 막 손을 들면서 나 좀 출입시켜줘. 왜 그걸 안 하지 기자들인데. 그리고 김건희 특검 추진한다면서요. 네, 김건희 특검도 지난해 9월에 이미 발의가 돼 있죠.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에서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쫙 들고 주말에 장외로 나간다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네. 오래 참았어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3시 반에 숭례문 앞 시청역 7번 출구. 네, 이날 2월 5일이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2시에 광화문에서 그렇죠. 추모제가 있어요. 네, 추모제를 유가족 분들께서 지금 녹사평역에서 계시잖아요. 그 녹사평역에서부터 요 광화문까지 쭉 행진을 하면서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2시에 추모제가 있고 그냥 촛불은 5시에 시작하죠. 네. 쭈루룩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뭐 사실 오전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네. 2시에는 12구 참사 추모제가 있고 3시 반에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제 장애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이어서 촛불 집회가 있으니까. 네. 많이들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시민들께서는 그러실 필요 없고 의원들은 파란색 마스크라도 하나씩 쓰고 나와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이제 잡혀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머리 파랗게 염색하고 가세요. 저기 사모님하고 의논해보세요 한번. 네. 하다못해 그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네. 월드컵 때 뭐 하듯이 네. 네. 인디언 전사들처럼 네. 네.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최전선에 서 있으니까 뭐 고소고발 본인이 다 받고 있으니까. 근데요, 저만 미워해요. 이렇게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런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른 대변인들 수도 없이 했어요. 저만 이렇게 미워해서 하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의원님이 얄밉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들은 참 김우겸 참 싸가지 없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요즘 한동훈 장관의 도어 스태핑을 보면서 참 싸가지 없게 얄밉게 그 분야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승자다. 한동훈 장관 승! 네. 자, 토요일날 유명경 의원 볼을 주목해 주세요. 부담되시는구나. 망설여셔 보니까. 표정이 망설이시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에서 12구 참사 100일 시민 추모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가족들만 가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촛불 집회나 혹은 민주당 장외 집회에 가실 분들은 조금 일찍 가셔서 여기 한번 들렀다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무릎, 어깨, 손목, 허리, 관절이 쑤시고 시릴 땐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편관보. 전문 제약기업 JW 중해제약이 고심 끝에 배합한 6중 기능성 원료. 관절 통증, 이젠 참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중입니다. 아이고, 네, 이번에 이 제품 처음 봤는데 뭘 많이 지나가네? 정보가. 뭘 문의하라는지 모르겠어.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관절 보호에 좋답니다. 관절 보호에. 편관보. 건강식품입니다. 막 정보가 지나갔어요. 이거를 1초 만에 지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양지열 변호사의 책이구나.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응? 책이 꼭 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양지열 변호사. 책 사주고 싶지 않아요? 읽으라는 게 아니야. 응? 사줍시다. 책이라는 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읽지 않아도. 응? 뭐가 내용이 좀 있나 봐. 읽으면 빠져듭니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제주 네이처에서는 여러 가지 참 많이 만드네.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데 다 잘 팔립니다. 제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20만 개나 팔았네. 할인한답니다. 자, 요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분에게. 서승만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서도 이런 박수를 못 받아봤는데, 최근에. 고맙습니다. 예. 왜 그런 대접을 못 받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선언해버렸거든. 응?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고생길이 열리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만 해도 고생길인데 지난 여름에 이걸 해버렸어. 예.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국민대 박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국민대에서 했어요. 저는 디펜스를 28번 했어요. 교수님이 서승만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더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28번 디펜스 받으면서 너무 이제 논문 쓰느라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척추가 4번, 5번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이제 지금 병원 다니면서 재활치료 중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너는 알려진 얼굴이니까 혹여 검증이 들어오면 그럴 때도 문제 없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예. 근데 뭐라고 했더라? 하나는 연구 부정아니다. 하나는 검증 불가. 검증 불가가 어디서 씨발. 검증 불가 나왔어요. 네. 국민대에서. 돌아버리지. 그 어떤 여자 때문에 학교가 갑자기 똥통이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똥통이 됐잖아요. 사보로면 척추가 붙었다니까 지금 제가. 원래 키가 180이었는데 지금 170으로 돼버렸어요. 야, 아니 그거 진짜 오래된 개그거든요. 예. 제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제가 황기순하고 최병서 형하고 동기예요. 네, 40년 동안 음주 사고니 도박 이런 거 스캔들 없이 잘 오다가 작년 대선 이후로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어려워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끝났구나. 지금 끝났어. 권력 서열 1위를 정했으니까. 아니 대선 3월 9일 날 했잖아요. 그 전주까지 방송을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내가 제정신이겠냐고. 요즘은 비만 와도 웃겨. 이게 진짜 오래된 개그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웃기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요새. 저는 김어준 씨가 되게 부러운 게 MBC를 키워준 게 대통령이잖아요. 더탐사를 키운 게 한동훈이고 오세훈이가 키운 게 김어준이잖아. 난 누가 키워줘? 서승만 TV는 네? 여기네 여기. 원래 김건희 여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동창이다 동문이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해 지금. 그죠? 나만 동문이라고 그러고 다녀요. 동문님 도와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고발 뭐 이런 거 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 뭘 하지? 뭐 하면 좋을까요? 김의겸 의원. 네네. 우리 기술 그 주가 조작 의혹 제기했다가 바로 고발됐잖아요. 예. 그 멘트를 똑같이 하세요. 김의겸 의원이 나가면서 김의겸 TV 유튜브 그 구독 얘기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갔어요. 그 김의겸 TV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김의겸 의원의 멘트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나를 고발하지 않느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서승만 TV에서? 서승만 TV에서 계속. 김건희 동무님, 저 좀 고발 좀 해주세요. 고발 당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고발 당한 다음에 네. 여기 또 나오세요. 그쪽에 있는 아는 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축하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김어준보다 오빠 더 싫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그 얘기를 했어. 진짜로 그러더라고. 거기 있는 스텝 중에 하나가 아는 애가 축하한다고. 학교 앞에 가서 이걸 했으니까. 네. 그럼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이거를 그러면 거의 용산 거를 한남동에서 하든가? 대통령 부인이 아주 자주 그 용산에 드나드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 앞에서 들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조교가 전화 와서 서 박사님 왜요? 그러니까 저 국김 쪽에서 내 논문 그 사찰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요즘은 카피킬러라는데 이렇게 넣으면 나오거든, 이 표절률이. 제 거는 6%가 나왔어요. 야. 6%면 뭐냐면은, 그러나, 그러므로 또한 이거예요. 표 1-1, 그림 1-1. 그 교수님이 성견지명이 있었네. 예. 그 교수님을 논문 기간 동안에는 진짜 거기 교수실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재떨이가 옆에 있는데 그걸로 때리고 싶었어요, 몇 번. 근데 이것도 지금 한 30년 전쯤의 개그인데, 이거.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방어가 된 거예요. 예. 덕분에. 본인 논문에서도 몇 찌끄레기가 나왔어 봐.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했을 거예요. 예. 정작 자기 논문도 표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더 조심해요, 내가. 요즘 뭐만 잘못하면은 개그맨 서승만이 아니야. 앞에 꼭 타이틀이 이재명 찐 지지자 있다고 기사를 써요. 이재명 찐 지지자. 나는 이재명,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봐. 그럼 이재명하고 친하냐고. 근데 안 친해요. 아니, 안 친해. 유세할 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게 다였다니까요. 요즘 저기 한 번 보고서 친하다고 막 자기 지지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랬잖아. 나는 김연경이 그냥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그냥 스파이크라도 한 방 쪄. 요것도 한 30년 된 개그인데. 저런 멘트에 옛날에는 빵빵 터졌었거든요. 지금도 터지잖아요. 지금 터지잖아. 아니, 원래 개그라는 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분들 수준이 지금 국민대 박사학위 수준 정도 돼가지고 요 정도 개그하는 겁니다. 예. 김기현 의원 네. 개그 소재를 삼고 이런 거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지상파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일단 서승만 TV를 지금 몇 명이에요? 18만 3천 명. 요거 일단 한 30만 정도 가자. 30만 되면 네. 제가 김어준 씨 방송할 때마다 매일 와서 내가 커피 타주고 잡일할게. 안 오셔도 되는데 30만 정도 일단 가봅시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서승만 씨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궁금해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리고 일단 30만을 딱 챙기고 나서 네. 이것도 한 번 다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최근에 벌어진 일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30년 전 개그하고 어떻게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예.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아이씨. 그럴 것 같아요. 원래 방송이라는 게 데뷔하는 것보다 컴백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저는 MBC에서 40년을 방송했는데 4번 잘리고 4번 컴백을 했어요. 제가 이제 웃으면 보기야라는 프로그램 작가를 했었거든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국장님이 다 모아놓고 MBC는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노? 막 이러는 게 승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들이 간신 같은 애들이 있어. 국장님이 너무 앞서가시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뭘 앞서가 늙어가지고 자꾸 참견하니까 그러지. 그랬다가 잘렸잖아. 진짜로. 아니. 근데 다시 또 컴백을 했지.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30만을 한번 찍고 네. 30만 기념으로 짧은 공연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서승만의 정치 개그 펼쳐보는 거예요. 저는 개그를 하면서도 스탠드업 개그를 많이 했어. 그런 거. 어차피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 이제. 어준이 준비했어 이런 거. 소재는 넘쳐나잖아 맨날. 요즘은 매일매일 저도 밤에 방송을 하는데 매일 할 말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너무 진지해. 진지하다고? 좀 더 막 깔까? 30만 기념 네. 스탠딩 코미디 네. 준비해가지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자, 대장동 1타 강사예요. 대장동. 원희룡인가요, 원희룡? 네? 진짜 1타 강사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예. 자, 소환 조사를 지난주에 했잖아, 이재명 대표. 네. 예. 근데 소환 조사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이재명 2차 소환 불응 의사. 검찰 곧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게 연합기사예요. 이재명 대표가 2차 소환 간다 안 간다는 말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럼요. 네. 말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2차 소환 불응 의사 그리고 영장 친다. 이 기사가 왜 나왔겠어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수사팀이 영장을 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이미 영장 칠 거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영장 치면 되지. 그럼요. 바로 칩니다. 그리고 한번 불러놓고 바로 쳐버리거든요. 근데 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 친다. 불응한다 말도 안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거든. 불응하기를 너무 바라는 거지. 검찰은 불응하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장을 칠 수 있는 거리가 없다고 수사팀이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보통 이런 중요 피의자를 한번 소환하고 그다음에 귀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칩니다. 네, 보통은 그렇지. 다 그래요. 네. 그렇게 왜냐면 하지. 이런 중요한 피의자는 사전에 다 박번에 맞춰놓은 대로 조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미 다 구속영장까지 사전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부분하고 조사 내용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새벽에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넣고 바로 언론 이제 릴리스를 하거든요. 그렇죠. 영장 치기 전에 마지막에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2차 불응하면 영장 칠 것 같다. 2차 불응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반응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짜놓은 거예요. 그 말은 세 번째 얘기하지만 수사팀이 영장을 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서초동 소식통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실명을 자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 참여했던 그런 소스로부터 나온 건데. 네. 뭐 심지어 뭐 대검하고 법무부 말고도 있습니다. 전직 검사고요. 현재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전직 검사인데 현재 고위직에 있다고 법무부에? 그럼요. 예. 아, 법무부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현직 고위직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직 검사인데 법무부에 있지 않고 현직 정부의 고위직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고위직. 용산에서 근무합니까? 하여튼 뭐 그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현 수사팀이 너무 능력이 없다. 전직 검사인 누군가가 심 윤석열 사단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사팀이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 못 만들어낸다는. 못 만들어냈다고? 네, 영장 하나를 못 뭐 만들어. 있어야 만들어내지, 씨발. 아무것도 없는데 특수부는 조그만 빌미들이 있어도 다 말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사팀이. 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배임이라는 걸 정부 관련 공공기업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라면 회사의 이익과 배치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공공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임 관련 사건들이 없냐면 배임이 되기 전에 뇌물로 걸립니다. 그렇지. 배임을 한 이유가 뇌물을 먹어서 배임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지자체장이 지자체보다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챙겨서 지자체를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면 다른 이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뇌물이야. 그래서 뇌물죄로 걸리기 때문에 배임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뇌물은 1억 이상만 받으면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뇌물이 워낙 형량이 세기 때문에 배임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배임으로 갔다는 얘기가 뇌물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헛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배임을 했는데 왜 했냐는 거죠. 왜 했냐는 거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일을 잘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남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뇌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 뒤진 거예요. 안 나와. 그래서 대장동 돈 얘기하다가 다시 또 배임으로 간 거예요. 뇌물이 안 나오니까. 네. 근데 배임 얘기하려면 뭘 먹은 게 있어야 되잖아. 또 돈이 안 나와. 뺑뺑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일반 기업의 배임 사건이 많은 이유는 뇌물로 기소할 수는 없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그 배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건데 일반인들은 뇌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직자만 뇌물이고, 만약에 일반인 중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있다. 그러면 수재. 예, 알선수재 이제 그건 예. 또 특경가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걸로 거는 건데, 일반인들끼리 뇌물이라고 쓰긴 쓰지만, 법적으로는 뇌물이 없어. 그래서 배임이 가는 것이고, 예. 공무원은 뇌물이 세거든. 그래서 뇌물로 보내는 거예요. 뇌물이 안 나오니까 배임으로 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네. 처음에는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4천억을 벌었어?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이거는 누가 그렇게 벌게 해준 거 아니야? 배임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환수한 돈이 더 커. 5천억이야. 어쨌든 4천억이나 벌게 해줬다는 걸 강조하면서 먹었을 거야, 돈을. 찾으면 나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이 찾은 거야.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다시 배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먹었던 이익은 4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공익 환수한 돈은 5,50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반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본인이 5,503억의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기소를 했어요. 기소한 취지는 1,822억밖에 환수를 못했는데 5,503억 원이라고 부풀렸다예요. 선거에서 자기 성과를 허위로 부풀려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걸은 거예요. 그게. 네. 예. 근데 그게 1심, 2심, 3심 전부 다 무죄가 나왔어요. 뭐냐면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보는 게 맞다예요. 지금 근데 다시 또 검찰이 실제 환수한 이익은 1,822억에 그친다예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5,500억 환수했고 민간이 4천억 벌었다고 하면 5대5 지분으로도 더 많이 거둔 것이고 이 액수는 지자체 사상 최대액이에요. 아예 빵 오는 데가 많아요. 환수 자체가.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환수액인데 5,500억을 환수했다고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돼. 그래서 1,800억이라고 검찰은 주장해. 하지만 이 건으로는 이미 재판이 받아서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5,500억이 맞다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 저기는 4천억 가져갔는데 여기는 5천억 가져갔네?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라도 해야 할 만큼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다 보니까 수사팀은 영장 칠 수 없다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장 단계에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기각이 되면 그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다. 수사팀은 판단하는 겁니다. 수사팀은 영장 칠 거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위에서 야 니들이 왜 그걸 걱정해. 영장을 쳐. 영장을 치면 국회는 임시회기니까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하게 돼 있어. 그럼 부결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방탄국회라고 욕해.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러려면 2차 소환 불응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차 소환 불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2차 소환 불응 의사 검찰 곧 구속영장 청구할 듯. 이게 걔들 작전인 거지. 네. 작전인데 이재명 대표가 탁게. 그래서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통지서 받고 나온 게 다예요. 뭐 안 한다, 못 나간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사 끝나면서 걔네들이 통지서를 들이밀었고 거기에 이제 영수증에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인하고 나온 게 다예요. 요 작전 시나리오를 읽고 이재명 대표가 역으로 치고 나가서 이 시나리오를 무산시킨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갈게. 나 갈게. 2차 소환 불응 의사 기사 냈는데 바로 갈게.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또 사라진 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불러놓고 그냥 기소한다는 건 이 검찰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자신들의 패배거든요. 그렇죠. 영장도 못 칠 사안을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을 떨었냐고. 그래서 어떻게든 영장을 쳐야 되는데 영장 칠 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대장동에 이 김용
정진상 여기까지는 유동규 발언을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네. 묶어놨는데 여기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 네. 이렇게 다 묶어놨으면 정진상, 김용 혹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김용도 정진상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나을 것도 없고 있는 거라면 유동규 입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근데 첫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한 검사만 7명이에요. 법정에 변호사가 3명이 왔는데 검사가 7명이 와 있었습니다. 10년차 이상 검사들이고요. 막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로펌으로 치면 다 이제 중견급 변호사들하고 그 이상 변호사들 급인데 이분들 7명이 여기 앉아가지고 시간과 돈을 쓰는 거죠. 그만큼 소환해서 구속할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기자들이 기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유동규 법무장이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녹취록에 나오는 돈 이야기라고는 유동규 전 법무장에게 이 대장동 멤버들 어떻게 하면 돈을 줄까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재명 얘기 안 나와. 네. 자기들끼리 엄청 고민해. 네. 유동규가 달라는데 네. 유동규한테 돈을 어떻게 주지? 그걸 자기들끼리 엄청 연구해요. 이 멤버들은 줘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네. 왜 걔한테 돈을 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주냐에 대한 얘기가 있지. 네. 유동규 씨가 비료회사를 세워가지고 네. 거기에 투자를 받는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한 서너 가지 아이디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비료회사 아이디어는 일정 부분 실행이 됩니다. 남욱 씨가 한 35억 정도를 거기다 넣거든요. 근데 남욱 씨가 그걸 왜 넣냐고. 왜냐면 남욱이 김만배에게 그 천화동 1호가 내 지분이다. 그 소송을 하기로 계획하거든요. 우리 조사원 변호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네. 유동규가 회사를 만들 테니 김만배 당신이 투자해라. 그럼 되지 않냐. 김만배 씨가 나도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잘못돼봐라. 그럼 내가 배임이 된다. 정의원각이 코치를 그렇게 해줘요. 그렇죠. 위험하다고. 회계사가 옆에 있으면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을 얘기했는데 또 정의원각이 안 된대. 결국 그냥 주라고 그래요. 중요해라고. 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떼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고요. 그렇지. 진짜. 700억을 주면 세금은 지들이 내야지라고 하는데 이 세금을 떼고 나면 428원이 남는 거예요. 그 세금이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유동규 씨 쪽에서.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은 남은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소송을 해서 져주는 거죠. 져주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짤 만큼 이 돈을 어떻게든 주려고 한다고. 근데 이게 이재명 거였으면 2층 시장실은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유동규 씨가 오히려 거꾸로 써먹어야지. 지금 2층이 독촉한다고. 그렇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층 시장실은 절대 알면 안 된다고 그래. 지금은 유동규 씨가 모두들 다 이재명 건지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녹취록에서는 2층 절대 알면 안 된다고 그래. 2층이 네. 이재명 시장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그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 거인 걸 2층 알면 안 돼?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 이재명 것인 줄을 멤버들이 다 알고 있었어. 네. 그러면 멤버들이 이렇게 대물어봤어야 돼요. 야,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받고 싶어 한대? 당연하죠. 지금 이재명 거라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 이재명이 받고 싶어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야 되지. 당연하잖아요? 유동규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유동규는 전부 다 이재명 거라잖아. 네, 본인은 손댈 수 없는 돈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받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지금 노래방 가서 또는 뭐 어디서 자기들 멤버끼리만 하는 은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야, 이 시장 어떻게 받고 싶어 한다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야지. 거꾸로 이재명 절대 알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이재명 얘기를 하지 않아. 예. 지나가는 말이라도 야, 이 시장 그러면 원하는 게 뭐래? 야, 이 방식은 어떻대? 뭐 돈 언제 달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 각 당사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과장하고 부풀리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은 자기가 아는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을 보통 대거든요. 그렇죠. 핑계 대면서 돈 빨리 달래. 받고 싶으면.
이 시장이 독촉하고 있는데? 라든가, 이 시장이 이렇게 하래? 라든가, 이 시장이 그 회사 하나 만들어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팔아먹기 십상이죠. 아니, 그래서 이른바 50억 클럽 내지 약속 클럽. 뭐 약속 클럽에는 이제 15억, 5억짜리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김만배 씨가 그럽니다. 얘네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너네도 좀 부담해. 그럼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말은 사실은 이거 이재명한테 428억 줘야 되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건데 그 말은 다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름을 거론해요, 실명으로. 왜냐면 네.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이 녹취를 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네. 이 녹취를 10년 동안 한 거야, 10년 동안. 어느 순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 정영이라는 회사가 모든 네. 걸 기록으로 남기는 성격인가 봐. 네. 전부 다 녹취를 한 거야. 요약서도 만듭니다. 요약서도. 진짜 꼼꼼한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이 안 나와요. 자기들끼리 얘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은 몰라야 된다는 얘기하고 내 돈 어떻게 줄래 이거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이동규가 나와가지고 이거 다 이재명 거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녹취록 내용을 들이대면서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재명은 모르게 해달라고 했던데 왜 안 물어봐? 그걸 안 물어본 채 이재명 거다 이재명 거다 기사만 쓰고 있어요. 유동규. 알고 그랬으면 진짜 개놈 새끼들이고 모르고 받아쓰기만 했으면 그게 뭐 기자냐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똑같은 기사가 나와. 유동규. 그 사람도 말할 권리가 있지. 그러면 기자들은 팩트체크를 하거나 대묻거나 그 주장에 허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어. 예.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거라거나 유동규의 주장처럼 받은 돈의 대부분이 넘어갔다면 유동규의 씀씀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술값도 많이 내고 그 술집에 있는 마담들하고는 주로 사귀어요. 이렇게. 그거까지는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보통 그렇습니다. 적어도 녹취록과 지금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처에게 무슨 포르쉐를 사준다거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내준다거나 아니면 아가씨한테 현장에서 팁을 1,000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 뭐 돈 사람이네. 그 씀씀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2,000만 원 빼고 다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네. 돈 모르는 재주가 탁월하신가 보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시간을 공사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본인이 사업에서 번 돈은 아니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이재명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약정이나 뭘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700억 받을 건데 그것도 2025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그 2025년도 근거는 있습니다. 2025년도쯤에 문제 안 될 때쯤에 뺏어줄게. 이 얘기도 하거든요. 유동규한테 줄게. 그 정도 지나면 사람들 다 까먹었을 거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대장동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 그 시점쯤에는 너에게 직접 줄게.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한 말이 2025년에는 직접 투자로든 뭐든 내가 직접 줄게. 그래서 2025년을 똑 따온 거예요. 그게 유동규한테 줄게인데 유동규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측. 이게 이재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사기지 뭐야. 이재명 2025년에 천화동인 1호 절반 지분 받기로 해. 이 내용이 완전한 소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조립해가지고 완전 소설책 하나 딱 냈더니 기자들이 막 밝혀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씨발. 정의상 실장의 형사 기록이 한 4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뚝 따듯이 시를 뽑아 만들어 지은 집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33쪽의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그 재판장이 한 15장 정도는 불필요한 기재니까 좀 정리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래사장에서 어떻게든 모자이크로 구성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못하거든요, 보통.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구속영장 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긁어모아도. 실제 돈을 안 받았으니까. 아무리 긁어도 없는 게 나오나. 그러니까 소환 2차를 하는데 안 나오길 너무 바라면서. 안 나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안 나올 듯. 영장 쳐야지. 이 기사를 미리 낸 거예요. 바람 잡느라고. 진짜 급하긴 급했어요. 네. 권력이 밀어주는 수사에서 언론 플레이로 흘리는 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경찰 치면 돼. 예, 잘 구성됐으면 한 방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게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머스타드하고 발사믹이구나. 여기 발사믹, 메종브레몽 발사믹 한번 먹어보면 다른 발사믹 못 먹어. 맛있어가지고. 진짜다? 고기 샐러드 다 맛있다. 음주 단속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베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원래 영화 코너 먼저 하고 변호사들 나와야 되는데 도착 순서가 뒤죽박죽해가지고 디졸브 하기로 했어요. 도착하는 순서대로 누구누구 먼저 오셨나? 자, 윤석원 평론가와 양지열 변호사가 먼저 왔어요. 코너가 디졸브된 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나도 이거. 뭔지 무슨 구성인지 나도 모르겠네. 20년 전에 문화부 기자 잠깐 했었어요. 이 영화 코너의 목적은 정치 얘기만 하고 정치에 과몰입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또 요즘은 OTT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는 게 스트레스야. 후진 영화도 너무 많고 후진 드라마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거든요. 고르는 것도. 그래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고르다가 꺼버리잖아. 그게 넷플릭스의 목적이에요. 머무르는 시간이 길게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나는 못 고르고 잠이 들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넷플릭스 운영 방침이기도 해요. 고르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해가지고 정작 뭘 하나 골라놓고 내가 끝까지 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선택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간으로 윤성은과 거백 두 분의 조합을 마련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윤성은 평론가가 이번 주에 추천하는 다들 기대하고 계셨을 법한 바빌론이라는 영화가 바빌론 네, 개봉을 해서 라라랜드랑 위플래시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데미안 셔젤 감독의 훌륭한 작품인데 라라랜드 보셨어요? 라라랜드도 봤고 위플래시도 봤어요. 왠지 라라랜드는 취향이 아니실 것 같은데. 왜? 그런 말랑말랑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마지막에 둘이 안 됐잖아. 맞아. 남성분들이 많이 좀 공감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끝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여자도 이혼할 거야. 음악을 참 잘 다루는 감독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바빌론이라는 영화는 상당히 화려하고 퇴폐적인, 향락적인 192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50년대로 끝나는데 무성영화계에서 유성영화계로 넘어가는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는 그 영화사에서는 혁신적이고 할리우드에서는 뭐 위기이자 기회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첫 씬이 뭐냐면은요, 코끼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파티 사람들 놀래켜 주려고. 파티의 규모가 네, 그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데려가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조련사가 그 엉덩이를 막 이렇게 자극을 시키니까 얘가 이제 분변을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똥 쌌다고? 네, 그렇죠. 아주 더럽게 웃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웃겨? 네, 재밌죠. 더럽지만 웃기죠. 취향 독특하시네. 네,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밌어요. 무선 영화의 어떤 황금기 정점을 찍은 셀럽들의 파티 장면 막 약하고 섹스하고 이런 난잡함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 이제 일단은 깔리는 거고, 이제 한 중반 넘어가면은 마고로비가 굉장히 위선적인 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구토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걸 좋아하시는 거야?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볼만하다. 네, 볼만합니다. 추천인데 그 조금 아쉽더라고요. 끝에 갈수록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후반부에 가면은 그냥 정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예요. 내가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뒷부분에 정리 수습이 안 된 것이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양지열 변호사의 바빌론에 대한 저는 안 봤어요. 안 보면 어때? 욕망의 배설이라는 그쵸.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대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프로에 대해서 짚어줬듯이 결국 모든 인간의 욕망은 유아기로 돌아가고 있고 성적인 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 듣겠습니다. 네. 나 잘 아는 척했지. 너무 훌륭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편에서 한 10년 방송하다 보니까 모르는 얘기가 나와도 막 해야 돼. 또 거의 없다가 오셨네. 자, 벌써 도착했습니다. 자, 디졸브 됐어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영화와 법 얘기를 다 할 생각입니다. 윤석원 평론가가 바빌론 이야기를 했고, 했어요? 했어. 양지열 변호사가 바빌론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또 평론을 했습니다. 예. 못 봤는데 했어 그냥. 이번 주에 추천할 만한 OTT. 저 있어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작품이 지금 HBO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게 원래 게임이죠. 원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정말로 스토리라인이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찍기만 해도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팬들이. 그게 대단한 히트를 쳤던 게임이고 그 게임의 후속작이 나왔는데 욕을 엄청 퍼먹었죠. 그 후속작이 전편의 스토리라인을 흐트러뜨렸다고 근데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훌륭한 세계관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해가지고 멸망 이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곰팡이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서 이 인간을 침투해서 좀비로 변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내용이거든요. 딸이 아닙니다. 네, 딸은 아닙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촘촘하고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HBO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잘 없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 불법을 저질러라고 선전선을 하는 거잖아. 난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 방법 있잖아요. OTT가 아니라 토렌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어떠한 경로로 봤는데 괜찮더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번역은 다 돼 있어요? 네, 번역 다 돼 있습니다. 불법은 성실해요. 자, 그럼 우리 양지열 변호사의 과거에 봤던 혹은 최근에 봤던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 이게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얼터드 카본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의식을 기록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척수에 달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계속 의식을 다운로드 받는 거야, 새 몸에. 그래서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인공 몸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나 오늘은 이 몸 들어가서 놀아볼까? 오늘은 여자 몸이 돼볼까? 오늘은 남자 몸이 돼볼까?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볼만해요. 상상력. 네, 상상력은 볼만해요. 근데 되게 잔인하고 되게 선정적이라서. 양지열 변호사는 러브씬 아니면 사람 몸이 부서지는 장면 없으면 영화를 안 봅니다. 저는 출혈이 좀 많은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HBO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작품을 토렌트를 사용해서 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쿨 공식적으로 했어요. 어차피 DVD 판매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너무 구차한 거 아니야 지금? 어차피 DVD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 작품이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 OTT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입장은 바뀌었을 것 같은 게 칼레이도스코프 보면 뜬금없이 주인공 중에 하나가 한국인에게 입양된 걸로 해서 중간에 정말 어색한 한국말들 막 섞어요. 한국 시장 자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 토렌토 보면 안 돼. HBO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인용을 했잖아. 따옴표로. 그만 싸워. 얼터드 카본 나도 봤어요.
나는 왜 이걸 다 보지? 진짜 바쁘신 줄 알았는데. 굳이 저희를 안 부르셔도 될 것 같은데. 봤어. 그리고 바빌론 얘기 다 했습니까? 네, 3시간 동안 보고 와가지고요. 해보시죠. 너무 정치랑 엮을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오늘 김건희 여사 사진 나온 거 있잖아요? 애기 안고 있는 거? 네. 사진 여기 있을까? 이야. 저 소년 저희가 지난해 소개했을 때 13살이었고 이제 14살 됐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 사진 보고 혹시 거동이 불편한가? 아니야. 네, 잘만 걸어 다니죠? 저 모습을 보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떨어뜨릴라?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미담을 드러내주는 증거로 대상화하는 거거든. 다 큰 소년이 얼마나 스스로 불편해할지, 부끄러워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어. 내 미담을 드러낼 대상으로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진짜 나쁜 사진이거든? 근데 이걸 공개하면서도 나쁜 사진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실내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바빌론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생뚱맞게 계속 생각이 났는데, 바빌론이라는 영화는 영화를 대상화하기는 해요. 영화라는 대상을 놓고 이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을까? 헐리우드 10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태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난리를 피웠을까? 라는데 이제 데니멀 샤젤 감독의 답변은 이렇죠.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서 영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뒷면을 까보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적한 것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영화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부분을 싹 빼버린 부분이 영화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고, 영화 광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건 일반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이성원 평론가는 재밌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재미없진 않아. 일반 관객이 아니잖아요. 아니, 일반 관객들도 그렇게 재미없는 영화는 아니죠. 초반부는 굉장히 재밌죠. 오늘 또 많이 싸우네. 네. 네. 초반부에 재밌는 이유는 이제 막 다 벗고 나오고 막.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괜찮은데, 네. 뒷부분에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네, 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사랑하는 이유죠. 프레임 안에 담기는 건 예쁜 모습이잖아요. 무리한 연결이다. 영화는 그래도 되지만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엮어서 결론을 냈어. 자, 또 하나씩 소개해주고 네. 그런 사이에 신장식 변호사가 들어올 거예요. 다스베이다가 진행 방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잖아. 코너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비주얼 보면 되는 거지. 저는 OTT 뭐 봐야 되는지 되게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 전에 몇십 분 보다가 이어서 안 보더라도 해외 드라마들 찾아보는 걸 좀 좋아해요. 뜬금없이? 정보 없이? 정보 없이. 해외 드라마를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게 아프리카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거든요. 헐리우드 드라마는 너무 익숙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최근에 봤던 게 터키를 배경으로 한 미스테리 보다가 그냥 잤어요. 근데 야, 이 나라 한쪽 건물은 되게 화려했던 것 같은데 이 뒷골목만 돌아가도 저렇게 빈민가가 심각해? 그러니까 드라마를 본다기보단 정보를 받아들이는구나. 정보로 이것저것 헤매이느니 그러다가 재밌는 거 걸리면 계속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제3국 혹은 제3국들. 뭐 흔히 볼 수 없는 나라 영화들. 좀 전에 보던 아프리카 드라마는 시작부터가 총질하고 여자들 잡아가서 20몇 배로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도 이 정도야? 싶은 그런 것들.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넷플릭스를 잘 쓰는 하나의 방법이다. 어차피 잠들기 전에 2시간 동안 볼 건 아니고 한 20-30분 내에 잠들 게 틀림없는데 그 사이에 드라마에 훅 빠진다기보다는 저 집은 저렇게 생겼네. 네. 그냥 막 헤매는 대신 쟤들은 저런 걸 먹고 있어 아침에. 그러다가 기운 빠지면 자고. 그렇죠.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도. 되게 모욕적인 언사죠. 바빌론 얘기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면이라도 나오려고 애를 쓰고 막 음악가들 막 시나리오 작가들 막 달려들어서 만들어냈는데 보다 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은 그거 갖다가 막 다 1시간짜리로 만들잖아요. 8시간짜리를.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제가 거기서 영화 한 편을 10분으로 줄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거를 매회 했어요. 매주. 근데 그걸로 영화를 보시면 안 됩니다.
줄이는 사람의 사견이 들어가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이 에피소드는 통으로 빼도 될 것 같고 이 아하. 등장인물은 줄거리가 너무 많고 난잡한데 별로 필요는 없어. 그럼 빼버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줄여놓은 창작물을 보는 건 그 사람의 시선대로 조종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생각도 해요. 물론 저도 다른 웬만하면 생각도 해요. 원작을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책을 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작가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맛도 있죠. 근데 자기 전에 30분 보는데 딱 적합한 것들도 있어요. 그건 주체에게 맡겨져 있는 시대라고 보거든요. 다만 거엽다가 말한 부분에 한 가지 동의하는 건 그렇게 줄여놓은 것이 원작이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동의를 해요. 근데 다 이걸 보고 원작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문제인 네, 거고 그쵸. 두 번째 유튜브는 당장 조회수가 돈으로 바뀌는 세상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쓸데없는 부분을 부각시켜요. 많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인물을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유튜브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백스토피처 같은 영화를 썸네일을 뭐로 하고 다냐 그러면 고등학생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엄마랑 썸 타는 영화래요. 이게 뭐냐고. 근데 잘 요약하는 사람들도 있어. 시청자분 정도면 걸러서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야. 정말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못 믿어? 시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불신이 삭터가지고 분노가 너무 커요. 맨날 이런 사진만 보니까 막 그냥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어서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요도가 막혔어요. 요도가 스트레스로 막히진 않아. 그리고 요도가 아니라 신장이라고. 결석? 요도 결석이 결석? 생겨가지고요. 네. 진짜 아프다는데. 진짜 아프다는데. 영화 얘기 좀 해. 누가 요도를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네. 세상에. 그래서 저의 분노를 풀어줄 만한 영화가 3월달에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아, 조리. 네, 지금 누가 나와 나의 있고요. 개를 건드렸나? 그렇습니다. 4편에는 견자단이 출연을 해요.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하는 킬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키우던 개를 누가 죽였어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키아누 리브스가 권총 몇 자루를 들고 와서 얘네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내용이 1편부터 4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4편이 나와요. 스트레스 푼 데는 최고예요. 이 영화만 한 게 없다. 거봐, 너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고 있다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분위기 너무 재밌어 요즘에. 1편부터 3편까지 또 다 봤어. 당분간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지금 당장 보실 수 있는 작품들 OTT에서 넷플릭스에서 해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시리즈가 로그드 심령회사라는 작품이거든요. 영 어덜트를 위한 이제 소설인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로그드 심령회사라는 그 회사에 진짜 취업을 한 거예요. 건을 해결해 나가는. 네, 그렇죠. 초능력자들이 초능력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목이 뭐라고요? 심령회사. 심령회사? 네네. 에피소드 8개 나와 있는데요. 어디 넷플릭스 너무 거예요? 애들처럼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애들처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그래요?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려다가 네네. 이것도 10대들 나와서 깜짝 째는 거 싶어서 안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세대 혐오 발언 하시는데. 아닙니까 이건? 10대가 나와서 깜짝 댄다니요. 헐리우드 다 하이틴 로맨스잖아요. 특히 넷플릭스가 한동안 다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어씨 뭐야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란 거죠? 나도 네, 그렇지 나도 않고. 양지열 변호사의 저 마음을 이해는 이해해요. 하지만 네. 네, 그런 편견을 좀 버리시고 편견이 아니야. 나이가 50이잖아. 그렇게 10대가 깜짝대는 걸로 보이지. 다 지나갔단 말이야, 자기는 이제. 기억도 안 나, 이제, 그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10대가 사랑에 성공한들, 걔네들 이혼할 거 다 알거든, 이제. 공감이 안 가. 공감이 안 가. 야, 니네 이혼하게 돼 있어. 이혼 소송할 때 나을 때 없고 아니야.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야. 아, 지금 여기 다 분노에 다 젖어 계신 것 같은데. 10대 로맨스물이 네. 간혹가다 재밌을 수는 있는데. 아, 근데 이거 10대 로맨스물이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좀 세계관도 더 넓어지고. 애들이 어떻게 약간 지구를 구해요? 떡밥을 이제 많이 뿌려놨어요. 네. 일단은 좀 성공적으로 순위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르는 뭐였죠? 능력물이라고 봐야 되죠. 능력물? 능력물이란 장르가 있어? 아 있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 능력을 막 부리면서 껍짝대는 수사물? 능력 수사물. 능력 수사물? 네. 넷플릭스 겁니까? 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능력 수사물 깜짝대는 거. 네. 더 글로리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3월 달에 시즌 2가 공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더 글로리가 그렇게 좋은 서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 만든 좋은 복수 서사들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재밌지 않을까. 예를 들어 박찬욱 감독이 만든 복수 3부작이 있잖아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저는 그중에 친절한 금자씨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은 복수는 나의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친절한 금자씨가 가장 훌륭한 복수 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영원한 클래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피칠갑을 해서 만든 킬빌이라는 복수 서사도 있으니까 저는 OTT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모든 컨텐츠가 너무 빨리 휴발되는 게 좀 불만이에요. 그 정도는 다 보시지 않았을까요? 킬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 걸 또 보라고 하지 마. 네. 바이킹스 시리즈들도 괜찮아요. 지금 바이킹스 바랄라까지 나왔거든요. 바이킹. 바이킹이 그냥 노르웨이 쪽에서 머물던 때가 아니라 얘들이 이제 진출을 해서 그렇죠. 영국을 먹었을 때 구체적인 전투씬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 와중에 문명화돼 가면서 전략을 쓰기 시작하면서 뒤통수 치고 이런 내용들 재밌게 묘사가 되거든요. 시즌 1만 하더라도 아주 소품같이 시작했는데 역사 다큐처럼 뒤로 가면서 그 영화 수준으로 발전했죠. 나도 그거 다 봤네. 취향이 비슷하네. 우리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향도 비슷한가 봐요. 지금 디즈니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 한 편 있어서 더 메뉴라는 영화인데요. 더 메뉴. 네, 외딴 섬에 아주 엄청난 그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만 만드는 하나의 풀코스 요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1인당 180만 원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코스 요리를 먹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몇 명만 초대를 해서 먹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요리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릴러물입니다.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예요, 네, 영화입니다. 네, 요거 좀 취향이 맞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엽기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네, 그런 것들을 또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음식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게 봤던 스페인 영화인데 교도소인데 수직으로 쭉 있는 거예요. 100층, 200층 있는 거예요. 네, 300층 넘게 있죠. 맨 위에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게 한 칸씩 내려가는 거예요. 각 층마다 2명이 있어서 10층까지는 정말 진귀한 요리를 맛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요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거예요. 그 층에 있는 수감된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 형 너무 끔찍한 영화야 이거는. 이게 층이 랜덤으로 바뀌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뀌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가령 3층에 있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300층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1층에서 3층까지 내려온 동안은 그 산의 진미가 전부 내 거였잖아요. 조금씩만 꺼내서 먹으면 300인분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놔둬. 내가 그 음식을 다 먹고 치워버리고 그 위에다 똥 싸고 막 이래버린다는 거죠. 사회의 압축방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실제로. 네. 우리가 나눠 먹읍시다. 네네네네. 조금씩만 덜어 먹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안 들어. 살해당하든가 되게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시선을 떼기 어려울 정도의 작품입니다. 인간 계급사에 대한 메타포지. 서울국열차의 수직판 같은 네, 그런 그렇죠. 느낌에서. 한 편만 더 추천드릴게요. 토니 스콧 감독이 만든 언스토퍼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들어 갑자기 좋아진 영화인데 기관사가 없는 기차가 폭주를 하기 시작해요. 이 기관차를 멈추는 얘기거든요. 재밌어. 덴젤 워싱턴 주인공이지. 토니 스콧 감독의 영화인데 야, 이 재밌어. 별거 아닐 것 같은 엄청난 서스펜스를 만들었는데 스토리는 단순한데 재밌어. 네. 엄청 재밌어요. 꽤 된 건데 안 봤는데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재밌어? 뻔할 것 같은데 재밌어. 방송에서 뭐 이렇게 사석처럼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심경으로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아, 재밌어요. 덴젤 워싱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좀 지겹다. 네. 뻔한 거 아니야? 오, 이게 뭐야? 뭐야 오늘 이렇게 그럴듯해. 나도 좀 줘. 더 유로, 머스타드 스프레드, 레드 오렌지, 자몽 발사믹, 식초. 라고 적혀 있네요. 안 되겠다. 윤석열 평론가 해야 되겠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머스타드 소스가 아니라요. 머스타드 허브가 들어간 전통 방식으로 만든 머스타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고기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스프레드. 제가 소스만 먹었는데 소스만도 맛있어요. 고기를 씹기 전에 이게 혀를 한번 감네요. 혀를 싹 감아. 그래서 고기를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고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 보시던 그런 머스터드랑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허브 잎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찍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 위에 살짝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네, 요게 저만큼을 찍어도 제가 소스만 먹어봤는데 자극적이지 않아요.
이 고기의 풍미와 머스터드의 이 짭짤한 맛이 같이 녹아들어서 정확하게 제 입속에서 같이 침과 블렌딩돼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그 맛으로 승화되는 체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배워 좀 저렇게. 네, 발사믹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던 발사믹이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오렌지 발사믹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몽, 네, 발사믹. 제가 요거트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한 게 그냥 플레인 요거트가 아니라 맛이 바뀌었어요 이제. 총수님 드셔보셨어요 이거? 먹어봤는데 네. 나는 그렇게는 못해. 요거는 진짜 표정이 중요해요. 장님도 개연할 것 같은 네 그런 맛입니다. 눈이 번쩍 네. 뜨입니다. 거의 없다 표정까지만 보고 갑자기 지금 분노가 사그라드는 표정이죠. 네, 화가 많이 내려가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표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신장심에서 좋아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뒤죽박죽 됐어. 신장심에서 맛보고 끝내는 걸 합시다. 진짜 여태 맛이 분위기 어떠세요? 잘 띄워놨는데. 아, 저분 표정도 머쓱하잖아 지금. 어떻게 다 살려보려고 웃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문제야. 아니 이거 계속 띄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영화 얘기할 때. 맛있습니다. 그 네. 고기에다 발사믹 이것만 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해 먹어봤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을 보내드리고 우리 기술 작전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안 쳐놔요. 그래. 우리 또 겁이 엄청 분노하거든요. 아,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로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말고 여기에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에서 왜 한 검사가 통종거래 김건희 직접 했어. 증인신문 과정에 말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알게 됐잖아. 요거는 또 다른 검사예요. PPT 자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장에서 우리 기술 주식도 거래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이 하면서 PPT 자료를 쭉쭉쭉 보여주는데 거기에 쑥 끼워놓은 거야. 만약에 기자들이 정상적이었으면 특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찮게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그 우리 기술도 산 것만 나왔는데 팔기 위해서는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띵 나온 거야.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우리 기술 주가 조작에 참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고발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술 작전주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재판받은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뉴스타파에서 두 번째 기사를 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이라는 사람이 토로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2년에 재판 하나 받았네? 6년형을 받았어, 무려. 벌금 7억에. 근데 그 재판이 이 우리 기술 주가 조작과 연결되어 있는 재판이었어요. 재판 내용을 신장식 변호사 설명해 주세요. 아, 네네네. 이 판결문입니다. 2013년 11월 29일 날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네요. 토로스증권 김모 지점장,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이에요. 이 사람이 알선수재 혐의, 금융기관도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공무원은 뇌물, 은행 뭐 이런 데는 알선수재 등으로 처벌받아가지고 징역 6년에 벌금 7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가 조정이면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그래서 뭐지? 하고서 판결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3억을 받았어. 근데 이 3억이 무슨 대가냐? 그냥 정보만 알려준 대가냐? 아니면 주가 조정에 관여하게 되면서 받은 돈이냐? 판결문에 보면 우리 기술 쪽을 핸들링한다고 했고 핸들링하는 사람이 주가를 올리고 핸들링하는 사람이 계약을 하게 돼 있다. 즉 토로스증권 김모 지점장이 주가를 조정하고 야 여기 투자해 라고 하는 사람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3억 원을 줬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우리 기술주는 작전주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 작전주에 들어오게 하는 대가로 돈을 3억을 줬고 그게 알선수재로 처벌이 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작전주라고 얘기한 김의겸 너 고발. 근데 알고 보니까 알선수재 혐의의 그 내용이 작전주를 알려주고 작전하는데 들어오게 해준 대가로 돈을 준 거라는 거지. 판결 내용을 보면. 그것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주식을 샀다라는 자료도 없이 그냥 이름이 한번 거론됐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의혹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잘못이다라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신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그때 우리 기술 가지고 핸들링을 했다라는 건 판결도 있었고 도이치모터스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도이치모터스도 핸들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술 부사장 임원진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요. 도이치모터스 쪽 사람들은 또 우리 기술 주식을 사요. 서로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계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고팔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도 우리 기술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시민보 기자가 썼는데 그걸 보고 김우경 의원이 야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우리 기술도 지금 사고판 흔적이 나왔네? 이거 새로운 의혹 아니야? 라고 했더니 너 고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기술 부사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요. 우리 기술의 대표가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의 주인이에요. 전주지. 근데 하필 이 우리 기술 주식을 20만 주 이상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팔았다는 PPT 자료 한 장이 쓱 지나가는 거를 타켓한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그랬어. 계좌를 맡기고. 그것도 1차 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를 봐서 다 회수하고 나머지는 김건희 씨가 직접 정리매만 했을 따름이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시절의 얘기였죠.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 공범들은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런데 2차 주가 조작 공범들이 핸들링한, 주가를 부양한 우리 주식을 우연히 김건희 씨와 장모 두 사람 다 샀네? 도이치모터스가 1차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그 조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휴지기가 있는데 휴지기 때 우리 기술을 딱 그 휴지기 때. 이게 우연이야. 어우, 아니, 공교롭죠. 그래서 야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잖아라고 김의겸 의원이 말한 것이고 대통령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연이고 이거는 우리 기술이 작전주도 아니다. 근데 작전주는 맞았던 거지 지금 판결문을 보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우연. 우연이냐 아니냐 그럼 불러서 조사해야지. 불러 조사 안 할 거면 특검해야지. 대통령실은 우연이라는 건데 믿고 안 믿고 내 마음이잖아. 근데 주가 조작 공범들이 쓰는 노트북에 김건희 씨 계좌 거래 내역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상관이 없는데. 김건희.xls. 이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 노트북에 김건희 씨 계좌의 거래 내역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끝전까지 엑셀로. 같아요. 날짜 끝전 다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2차 조작 시기에, 주가 조작 시기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그 계좌를 공범들이 직접 관리했거나 아니면 공범들이 세운 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 그대로 그 계좌가 움직였거나. 근데 공범들이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 문자에 나온 액수와 거래량 그대로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해서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법정에서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이 공범들이 세운 작전을 그대로 수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 의심해 본다고 내가. 김의겸 의원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혐의에다가도 따옴표까지 쳤어. 많이 조심한 거야, 지금 김의겸.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고발. 그러니까 의심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좋아, 그럼 나 의심도 안 해. 그냥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궁금하다. 그러니까 궁금하다. 의심은 괜찮은 게 대통령실에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아닌데 기자 한 사람이 본 것만으로 혐의란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재판부도 아닌데. 지극히 그냥 검사식 사고 방식인 거예요. 일반인들도 혐의란 말 쓰잖아요, 우리도. 너 혐의가 의심스러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얼굴 부은 거 보니까 어젯밤에 라면 먹은 혐의가 있네. 들켰어. 이쪽인 것 같은데? 얼굴 부은 걸로 보자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삼시세끼를 계속 라면 먹는 거죠. 혐의가 짙어. 김의겸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따옴표를 쳤을까, 혐의에다가.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심까지는 생각이잖아. 김의겸 의원이 땡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적시냐 허위 사실적시냐를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땡큐 이랬잖아. 근데 저라면
의견의 표명이므로 더 이상 추가 수사 없이 종결해버리겠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사실관계 확인 안 해도 되잖아. 대통령 부인 배우자 대통령 되기도 전에 옛날 일을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이걸 대통령실에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여러 가지가 분노 포인트가 있는데요. 혐의 같은 단어들을 감히 니네가 써? 라는 시선이 좀 느껴져서 일단 불쾌해요. 네. 그거는 검사들의 전용입니다. 예, 너희 같은 그런 멍꾸리들이 어디 그런 단어를 쓰고 우리한테 그것도 우리가 쓰는 걸로 우리를 공격해? 이런 시선이 느껴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 옛날에 스팅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누군가 우연으로 돈을 잃을 수는 있어요. 누가 돈을 연달아서 딴다면 그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로버트 레드포드가 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런 대사를 쳤었다. 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이 났다. 아니, 한번 고발 당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이야기거리가 늘어나잖아. 느낌이 굉장히 섬찟한데요? 이게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대로 실행했잖아. 그거는 결과죠, 결과. 결과는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그대로 이뤄졌죠. 이뤄졌어요.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누가 김건희 씨한테 전달했는가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냐, 혹은 중간에서 다리가 더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밝혀야 할 일이지만 누군가 전달했어요. 근데 그 커넥션이 한 번뿐이었는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그 엑셀 파일로 김건희 씨 계좌의 끝전까지 정확하게 다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 아닐 수 있잖아. 라고 지금 거역자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히트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암거래상이 나오는데 자주 거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죠, 보통은. 히트라는 네, 히트라는 영화에서 보면 암시장 물건만 취급하는 딜러가 너 우리 A급 고객이잖아. 너에 관한 정보는 우리한테 다 있어.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한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전 영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현실에서는 나 완전 진짜 보내려고. 내가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제 그 서울시 조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도 이 기술을 배워서 예전 처녀들의 저녁 식사에 강수현 씨가 이런 대사를 했다. 언제부터 내 아랫도리를 국가가 관리했어? 라는 말을 강수현 씨가 했다라는 기억납니다. 방송을 했죠. 아,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런 대사 이거 있었죠. 괜찮은 기술이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국민의힘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부부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조례로 만든다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어? 국가가 정조대를 보급하고요. 결혼했을 때만 동사무소에 가서 키를 받아오는 것으로. 경기도에 가서. 정치를 할 기본 자질이 안 된 인간들이 거기 배지를 달고 앉아 있는 거야. 씨발 진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주민 발의에서 올라가 있고 이게 올 2월 달에 본회의에 상정돼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그러면서 대체 조례로 내놓은 아니야. 대체 조례로 내놓은 아니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요. 예, 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섹스는 부부끼리만. 돌싱은 어떻게 해야 돼? 씨. 하지 마. 하면 안 돼. 경기도로 이사해야 돼. 신장식 돌싱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들켰냐면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에 보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 테니까 의견을 달라. 이게 씨발 서울시가 어떻게 이걸 여기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거를 왜 안 되는지를 막 써야 되잖아. 그거 쓰고 앉아있으니 교육청 공무원이 너무 안 됐어. 세상에는 돌싱도 많습니다. 막 그래서 구보 살피 써서 막 씨발. 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관계인데 어디까지는 이게 성관계로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인여하려면 좀 그렇겠다. 생물학적으로 네.
서울시 변호사협회에 내가 한번 자문을 구해볼게. 부부 임시 대여증 뭐 이런 거. 아니, 가능한지. 이게 조례로 만들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켰으면 이게 통과돼가지고 서울시 조례로, 씨발. 경기도로 이사가야지. 이거 만약 조례 통과됐으면 전 세계 해토픽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법을 실제로 만들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고 데모하고 막 이랬어요. 그쪽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탈레반들이나 할 생각이잖아, 이게. 이걸 어떻게 서울시. 좋은 SF 영화의 소재긴 하네요. 허가받아야 섹스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주민센터에 그렇지. 열쇠 보관함 쫙 갖다 놓고 몇 통 몇 판 누굽니다. 오늘 밤 열쇠. 경기도로 탈출을 막 감행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네. 장벽을 막 높이 세워. 그렇지.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 너 경기도로 오려는 목적이 뭐야? 서울 시민인지 경기도민인지 불신 검문 나왔습니다. 야, 드디어 경기도 집값이 서울 집값보다 훨씬 높아지게 됐네요. 야, 자, 이제 끝 가세요 이제. 이재명 기소되면 당대표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하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렇게 당내에서 혹은 지지자들이 윤석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반대로 해야지. 기소되면 더 지지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싸우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